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미국 공포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더 엠티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지역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도시 전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초자연적 존재를 소환하는 위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식은 무엇이며 어떤 존재를 소환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죠. 1995년 그랩, 폴로시, 그리고 피오나라는 4명의 등반가가 부탄의 우라밸리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숲과 오래된 다리를 지나쳐 올라갑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폴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폴은 절벽 끝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걷다가 그는 균열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렉은 도움을 주기 위해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도착했을 때 그렉은 폴이 매우 이상한 뼈 구조를 가진 인간 두개골을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 뼈에는 인간보다 더 많은 팔다리와 날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렉이 그에게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자 폴은 나를 만지지 마,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렉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렉이 그를 만지자 폴은 어지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루시는 집을 발견하고 그들은 눈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도착했을 때 루시는 그를 눕히고 폴이 계속 쥐고 있는 뼈를 발견합니다. 저녁이 오고 루시는 폴이 이전에 쥐고 있던 뼈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루시는 그 뼈에 불어넣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불어본 후 모두가 자고 있음에도 발소리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 날이 오고 그렉과 피오나는 도움을 찾으러 나가고 루시는 집에서 폴을 돌보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루시는 폭설 뒤에 서 있는 누군가를 봅니다. 그것을 보고 루시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갑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그녀를 쫓아오고 루시는 집으로 달려가 문을 잠급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많이 나지만 알고 보니 그렉과 피오나였습니다. 밤이 되자 루시가 자고 있을 때 폴은 그녀의 귀에 마법처럼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다음날 아침 폴은 사라지고 그의 발자국이 밖에 남아있어요.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가며 그가 그들이 넘어온 다리 바로 앞에서 무언가를 숭배하듯 양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은 뼈에 입을 대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루시는 갑자기 그렉을 여러 번 찌르고 피오나의 목을 베어 두 사람 모두 협곡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23년 후 2018년 웨버스터 밀스에서 미주리주에서 제임스 라손브라라는 남자는 전직 경찰관이며 현재는 보안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실수로 아내와 아이가 사고로 죽은 후 홀로 살고 있어요. 그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매우 탓한다. 어느 날 제임스는 그의 전 여자친구의 딸인 수영장 옆에서 아만다를 만난다. 아만다는 그의 상황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를 보고 싶어해요. 그녀 또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아만다는 그에게 아무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말하며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가 부정성을 이길 것이라고 그를 설득해요. 아만다는 또한 우리의 생각이 어딘가에서 시작되어 전선처럼 신호를 통해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신비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만다의 말은 제임스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아이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임스가 집에 돌아오면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이의 꿈을 꿉니다. 그는 불안과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 종종 항우울제를 복용해요. 첫날 제임스의 전 여자친구 노라는 딸 아만다에게 아침을 먹으러 오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만다는 사라진 상태이에요. 제임스는 아만다의 행방을 찾고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해요. 화장실을 확인하는 동안 제임스는 싱크대 유리 위에 빈 사람이 나에게 하게 했다라는 글이 적힌 피자국을 발견해요. 노라와 이야기하는 동안 제임스는 아만다의 공책에서 폰티플렉스 연구소라는 글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과 그 뒤에 돌파라는 단어가 써 있는 것을 발견해요. 제임스는 아만다의 학교로 가서 그녀의 친구 다바라 월시를 만나 아만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제임스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마침내 그녀에게 공허한 남자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밤에 다리로 가서 빈 병의 입김을 불려 그를 생각하면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또한 그녀는 어느 날 밤 아만다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리에서 이걸 해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아만다는 첫날 밤에 그들이 공허한 남자의 소리를 듣고 그를 계속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둘째 날 밤에는 공허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따라올 것이라고 했어요. 셋째 날 밤에는 공허한 남자가 그들을 찾습니다. 아만다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도전의식을 느끼고 이걸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하나씩 빈 병에 입김을 불고 아만다가 다리 꼬고 앉아 공허한 남자를 반복해서 부르며 병을 닫았어요. 점차 그들은 다리의 어둠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병이 불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그들은 도망쳤어요. 다바라가 아만다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만다가 브랜든의 귀에 뭔가 속삭이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들의 다른 친구 다바라가 밖을 보았을 때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녀를 향해 다리 꼬고 앉아있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이야기를 마친 후 다바라는 가기로 결심하고 제임스에게 브랜든의 주소를 줍니다. 그 후 제임스는 브랜든의 집으로 가고 아만다의 친구들 모두가 사라지는 친구들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제임스는 대신 개의 시체와 열린 통 안의 피를 발견해요. 그런 다음 제임스는 다바라가 말한 다리로 가요.
거기서 제임스는 빈 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병을 던져버린다. 제임스는 또한 다리에 구멍을 조사한다. 거기에서 아만다의 친구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아만다의 방에 있는 것과 같은 글귀를 봐요. 공허한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녁에 경찰이 다리로 와서 시체를 수거해요. 한편 여전히 살아있는 다바라는 사우나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해요.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자 음산한 검은 생물이 나타나요. 그녀의 얼굴에 가위를 찔러 죽을 때까지 질식시키고 찌릅니다. 그러나 약간의 조사를 한 후 경찰은 다바라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결론짓습니다. 경찰서에서 제임스는 다바라가 비자연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네요. 집에 도착한 제임스는 구글에서 폰티펙스 연구소를 검색해요. 1956년에 설립된 연구소이에요. 제임스는 또한 사탄 숭배의 사건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알게 돼요. 그들의 실패한 실험 때문이었어요. 제임스는 틀파라는 단어가 마음의 표현을 형상화한 인공적인 몸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잠시 후 노라가 그를 위해 음식을 가지고 와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노라는 아직 실종된 아만다를 기억하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제임스가 잠들 때 그는 아내와 아이가 공원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러고 나서 제임스는 깨고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제임스가 문 아래를 들여다보니 그림자가 보이고 그의 방문을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제임스는 밖을 확인해요.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해요. 수사의 두 번째 날, 제임스는 폰티펙스 연구소에 가기로 결심해요. 그곳에서 그는 리셉션 직원에게 인사를 받고 이상한 질문이 적힌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들어가 빈 남자에게서 그들의 비자연적인 가르침을 듣습니다. 이 삶에서 잃어버린 것은 없고 모든 것은 각 개인에게 완전해요. 설교자는 또한 옳고 그름 사이에 분열이나 논쟁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라고 말해요. 빈 남자는 모든 이에게 세상의 진정한 얼굴을 발견하도록 초대하고 싶어해요. 이를 들은 모든 이들은 다 함께 손뼉을 치고 일부는 에너제티컬리 발을 구르기도 해요. 궁금한 제임스는 설교자에게 다가가 빈 남자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빈 남자가 많은 신자들의 생각의 표현이라고 설명해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의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해요. 설교자는 제임스가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길 바란다고 말해요. 제임스가 처음으로 이 컬트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제임스는 다리 꼬고 앉아있는 대머리 사람들 그룹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앞에 있는 검은색 판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조사를 계속하다가 MT맨을 소환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들 그룹을 발견합니다. 제임스는 그들을 엿보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직원들에게 쫓겨납니다. 밖에서 제임스는 이전에 아만다를 만났던 한 젊은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아만다가 승진해서 숲속의 폰티펙스 캠프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이를 듣고 제임스는 더 이상 말없이 캠프로 갑니다. 그는 컬트의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 아만다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속한 파일 몇 개를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도 발견하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로 매니페스테이션 13이라는 제목의 카세트를 찾습니다. 이 카세트는 매우 기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신도들이 누군가에게 정신전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실패하여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제임스는 가져온 파일을 제출하며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오히려 사람들의 영토에 침입하고 이러한 파일을 허가 없이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스스로 의지해야 한다고 느낀 제임스는 무장을 하고 노라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보호합니다. 그는 노라를 모텔로 초대하고 그들이 함께 했을 때의 관계에 대한 플래시백을 겪습니다. 잠이 든 후 제임스는 평소와 같은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그의 아이와 아내가 사고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제임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검은 형체를 봅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금세 사라집니다. 그 다음날 제임스는 폰티플렉스 연구소를 방문하여 컬트 청소년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병원 ICU로 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남자를 방문합니다. 놀랍게도 청소년들은 그에게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길가에서 제임스는 혼자 걷고 있는 어린 소년 중 한 명을 납치하여 그를 신문합니다. 그 어린 소년은 그 남자가 나타남을 주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텔레비전처럼 노인은 안테나처럼 행동하고 그를 숭배하는 이들에게 신호를 전달해요. 제임스는 젊은 남자의 허세에 지쳐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밤이 찾아와요. 그리고 제임스는 다시 폰티플렉스 연구소에 가서 매니페스테이션 14라는 파일을 점검해요. ICU에 있었던 남자의 사진이 있고 그의 이름이 적힌 파일도 있어요. 파일 안에는 자신과 아내, 아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어요. 게다가 그는 자신이 벌거벗고 앉아있는 사진을 발견하지만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나중에 제임스는 병원으로 돌아와 간호사에게 ICU에 있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요. 간호사는 환자가 신원이 없고 거의 1년째 그곳에 있다고 말해요. 환자는 23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며 여러 병원으로 옮겨 다녔어요. 제임스가 그를 볼 때 아만다가 방문해 그를 돌보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고 나서 제임스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아만다는 그 남자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를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신기로 여기고 자신이 그 신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대답해요.
제임스가 아만다가 발견되었다고 노라에게 연락하려 할 때 노라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ICU에 있는 남자는 폴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이야기의 시작에 등장했던 남자요. 그러나 폴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어요. 빈 남자만이 그리고 아만다는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몸의 대체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해요. 폴은 더 이상 호환되지 않으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대체자는 여전히 건강하고 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며 누구에게도 애착이 없는 남자여야 해요. 그리고 빈 영혼을 가져야 해요. 알고 보니 제임스가 실제로 대체자로서 가장 적합한 후보이에요. 그의 인생은 모두 교단의 추종자들에 의해 꾸며진 거짓이었어요. 그도 한때 추종자였어요. 그러나 빈 남자의 새로운 그릇으로 길러지기 위해 추방당했어요. 그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 둘 모두 그의 아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컬트는 그가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 그를 더욱 슬프게 만듭니다. 제임스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면서 그는 빈 남자를 위한 훨씬 더 적합한 그릇이 됩니다. 게다가 그는 또한 노라의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믿게 되며 이는 그가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현실과 비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혼란이 넘치는 제임스는 결국 제임스는 경계를 풀고 빈 남자에게 그의 통제를 맡깁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제임스는 폴이 방에 들어가 그를 머리에 여러 번 쏩니다. 그곳을 나올 때 모든 추종자들은 침묵하고 그를 숭배하기 위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 이유는 제임스가 이제 빈 남자가 되어 이단 집단을 이끌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더 보려면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 채널에 도움을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